안녕하십니까. 선비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나와 내 연인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채워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뭐뭐 한다면 이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뭐뭐 한다면 섹스리스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뭐뭐 한다면 부부싸움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들어갈 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모션 탱크, 정서 탱크와 러브 탱크, 사랑 탱크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뭔가를 채우고 사랑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 그게 차게 됩니다. 이거를 채워야 되죠. 그런데 이걸 채울 때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모든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습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어있을 때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이런 비어있는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이 사랑 탱크를 잘 채워주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이에만 해당될까요? 어른들도 같습니다. 정서적인 긴장에 꼭 필요한 사랑. 실은 남녀가 분류를 하는 것도 이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을 둔 여인이 남편이 최근에 일으킨 문제를 수습하면서 본인은 사랑 때문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이거를 코디펜던시라고 부릅니다. 의존증이라고 부르죠. 부모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응석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그것이 무책임한 양육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사랑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한 정치인이 간음을 했는데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목사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모두 같지 않다는 거고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다들 고민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을 하거나 섹스리스가 되거나 이혼을 할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한데 고무다리를 긁고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헌신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이 효과적인 사랑, 효과적인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이 내가 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울 때든 결혼 생활을 할 때든 이 사랑 탱크를 비워둔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은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지금 계속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 또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결혼에 대한 우리가 소원의 핵심입니다. 결혼은 친밀감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나한테 맞는 배우자를 딱 만났다고 해서 결혼했는데도 얼마 안 있어서 섹스리스가 되고 이혼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을 그러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어떻게 사랑을 잘하는지 이 가트만이 만든 사랑의 기술은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이혼 위기에 있는 3,000쌍의 부부를 보고 이제 분석해서 만든 책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르다고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남자들의 보통 사랑은 I love you
tonight. I want sex tonight이에요. 근데 여자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I want to talk forever. 나는 당신과 평생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섹스라고 말하고 여자는 이야기라고 말하죠.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같은 많이 봤더니 이 사랑의 언어 3,000명을 분석을 했더니 결국 사랑의 언어가 5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 서로 소통이 되고 섹스리스나 부부싸움이나 이혼을 줄일 수 있더라.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봤더니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선물, 그리고 봉사, 스킨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킨십은 우리가 말하는 섹스고, 봉사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 선물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경우 백마탄 왕자를 원하는데 돈일 수도 있죠. 함께하는 시간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부모가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자식을 키워줬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같이 밥을 안 먹고 여행을 안 가면 사랑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인정하는 말은 아무리 사랑을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너 정말 멋지다 이런 말을 안 해주면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I love you 할 때 그 사랑이, 그래 I want love, 나는 사랑을 원한다고 얘기할 때 실은 원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싶으면 일단 펜과 종이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30개의 항목을 질문할 겁니다. 질문하면 여기다 본인이 이렇게 본인이 A면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나는 남편의 사랑의 편지를 주면 마음이 흐뭇해진다는 분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안 되지? 그 다음에 나는 남편이 포옹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럼 좋지 않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 쳐요. 나는 남편과 단둘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럼 이렇게 B를 치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체크해서 나한테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가지고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다 해야 돼요. 동그라미이면 동그라미 치고 아니면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A가 나는 뭐 이게 15개다. 뭐 B가 10개다. C가 5개다. D가 뭐 10개다. E가 만약에 20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첫 번째가 E인 거예요. 두 번째는 15개인 것은 A. 두 번째 사랑의 언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여성이면, 나는이 여성이면 남편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남성이면 이렇게 아내가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나는 남편이 사랑의 편지를 주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아니면 안 치면 돼요. 뭐 아니면 가위표로 치도 돼요. 나는 남편이 포옹해 주는 것이 좋다. 기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나는 남편과 단둘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럼 동그라미 치고, 단둘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가위표. 나는 남편이 나의 일을 도와줄 때 사랑을 느낀다. 동그라미 치는 거죠. 나는 남편이 특별한 선물을 줄 때 기분이 좋다. 선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가위표 치면 돼요. 나는 남편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좋다. 난 여행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좋다. 그럼 가위표 치면 돼요. 나는 남편이 빨래를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동그라미. 나는 남편이 나에게 스킨십을 할 때 기분이 좋다. 좋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이렇게 쳤죠.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나는 남편이 팔로 나를 안을 때 사랑을 느낀다. 기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 나는 남편의 깜짝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한다. 선물을 좋아하면 동그라미, 선물 별로 그까짓 거 나도 돈 주고 살 수 있어. 이렇게 가위표 치면 돼요. 나는 남편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좋다. 기면 동그라미. 나는 남편의 손을 잡는 것이 좋다. 좋으면 동그라미, 싫으면 가위표. 나는 남편이 주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긴다. 전번에 선물을 줬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가위표. 소중히 여기면 동그라미. 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좋다. 뭐 듣는 게 좋으면 동그라미. 너무 지겨워. 그럼 가위표. 나는 남편이 내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 좋으면 동그라미, 싫으면 가위표.
나는 남편이 나를 예쁘다고 하는 말이 기분 좋다. 예쁘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인 것 같고 좋으면 동그라미, 거짓말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가입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나중에 이게 동그라미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나는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다. 즐거움 동그라미, 지겨움 가입표. 나는 작더라도 남편이 주는 선물이 좋다. 좋음 동그라미, 싫음 가입표. 나는 남편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사랑을 느낀다. 동그라미, 아니면 건 가입표. 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설거지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 뭐 나 그까짓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입표. 사랑을 느끼면 동그라미. 나는 남편과 하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좋다. 남편과 함께하는 일이 좋으면 동그라미, 함께하는 일이 싫으면 가입표. 나는 남편이 나를 지지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다. 그럼 동그라미, 아니면 가입표. 다 체크를 하세요. 나는 남편이 작은 것이라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다. 행동으로 도와주는 게 좋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입표. 나는 남편과 포옹하기를 좋아한다. 포옹하기를 싫어하면 가입표, 포옹하기를 좋아하면 동그라미. 남편의 칭찬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동그라미, 칭찬 들어도 별로 좋지 않다면 가입표. 남편에게서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선물을 좋아하면 동그라미, 선물을 받아도 별로면 가입표. 나는 남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기분 동그라미, 아니면 가입표. 나는 남편이 나를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좋으면 동그라미, 싫으면 가입표. 체크하셨죠? 15번이에요. 내가 한 일을 남편이 인정하면 힘이 난다. 동그라미, 아니면 가입표.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남편이 싫어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 남편이 집안일 하는 거 싫어하는데 남편이 내가 좋아할까봐 해준다. 그럴 때 의미가 있다. 그럼 동그라미, 뭐 그까짓 거 뭐 별로 가입표. 나는 남편의 키스가 싫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키스를 하는 게 싫으면 동그라미, 싫지 않으면 가입표. 16번 나는 남편의 키스가 싫은 적이 없다. 한 번도 키스했는데 싫은 적이 없으면 동그라미, 싫은 적이 있었으면 가입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남편이 같이 했을 때 기분이 좋다. 남편이 같이 했을 때 기분이 좋으면 동그라미, 같이 하는 거 별로요. 별로고 그냥 아무 감흥이 없다. 그럼 가입표. 17번 남편이 내가 하는 일을 돕는 것이 좋다. 좋다. 내가 집안일 하거나 설거지 할 때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면 좋고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가입표고. 그 다음에 남편이 준 선물을 받아볼 때 기분이 좋다.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으면 동그라미, 기분이 싫으면 가입표. 18번 남편이 나의 외모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다. 다른 거 말고 외모를 칭찬했을 때 기분이 좋다. 그럼 동그라미, 외모를 칭찬해도 너무 싫다. 가입표. 남편이 내 생각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기분이 좋으면 동그라미, 별로면 가입표. 남편이 가까이 있으면 꼭 만지고 싶다. 만지고 싶으면 동그라미, 만지기 싫으면 가입표. 가끔씩 남편이 내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 고맙다. 고마우면 동그라미, 당연하거나 싫으면 가입표. 남편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모두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남편이 도와줄 때 내가 상을 주고 싶다. 그럼 동그라미, 상을 주고 싶지 않다고 가입표. 남편이 얼마나 생각 깊은 선물을 하는지 가끔씩 놀란다. 남편이 이런 선물을 할 때 놀라면 동그라미, 선물을 받은 적이 없거나 선물을 해줘도 감흥이 없으면 가입표. 21번 나는 남편이 나에게 전적으로 집중해주는 것이 고맙다. 집중해주는 것이 고마운 동그라미, 남편이 거의 집중을 하지 않거나 고맙지 않으면 가입표. 나는 남편이 집안 청소를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청소해준 걸 좋아하면 동그라미, 청소를 해줘도 별로면 가입표. 나는 남편이 줄 생일 선물이 기대된다. 그럼 동그라미,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기대가 안 되면 가입표. 내가 소중하다는 남편의 말은 늘 들어도 지겹지 않다. 남편의 말이 지겹지 않으면 동그라미, 남편의 말이 지겨우면 가입표. 23번 남편은 내게 선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준다. 선물을 줬는데 그냥 주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가입표. 선물을 줬는데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면 동그라미. 남편은 집에서 나의 일을 도우면서 사랑을 표현한다. 건성으로 집안일을 도와주면 가입표. 이걸 도와줌으로써 부인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면 동그라미. 남편은 내 말을 끊지 않는데 나는 그것이 좋다.
내가 말을 하는데 남편이 말을 끊는다. 그러면 가입표. 끊지 않고 남편이 잘 들어준다. 근데 그게 좋다. 그럼 동그라미. 나는 남편의 선물이 실증나지 않는다. 남편이 선물하는데 계속 좋다. 동그라미. 선물을 주는데 뭐 작은 선물이거나 아니면 별로 좋지 않다. 실증난다. 그럼 가입표. 25번. 내가 피곤한 것을 25번. 내가 피곤한 것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남편이 고맙다. 남편이 내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면서 도와줄 때 고맙다고 느끼면 동그라미. 남편이 내가 피곤한 것도 잘 모르고 도와주지 않고 고맙지도 않으면 가입표. 어디를 가든 남편과 함께 가면 나는 좋다. 그럴 경우 동그라미. 남편하고 같이 안 가고 혼자 가는 게 좋다. 남편이 따라가는 게 귀찮다. 그럼 가입표. 나는 남편이 나를 껴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좋아하면 동그라미.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가입표. 나는 남편의 깜짝 선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가입표. 27번은 남편의 격려하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난다. 남편이 적재적소에 격려하는 말을 했을 때 힘이 나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가입표. 남편과 함께 영화 보는 것이 나는 좋다. 영화 보는 것이 좋으면 동그라미. 같이 영화 보는 게 싫으면 가입표. 28번. 남편이 주는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입표. 남편이 내게서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다. 스킨십을 좋아하면 동그라미. 스킨십을 싫어하면 가입표. 남편이 바쁜데도 나를 돕는 것이 내게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별로 의미가 없으면 가입표. 남편이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나는 기분이 아주 좋다. 남편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을 때 동그라미. 별로면 가입표.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포옹을 하거나 키스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동그라미. 별로다. 그러면 가입표. 남편이 내가 그리웠다고 말을 하면 기분이 좋으면 동그라미. 별로면 가입표. 동그라미 개수만 세가지고 이제 내가 여자면 A가 몇 개, B가 몇 개 이렇게 쭉 쓰고요. 나의 연인이 뭐 남자거나 남편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이걸 다 하게 해요. 꼭 이렇게 쭉 개수를 써요. 그럼 이제 아까처럼 뭐 이 개수에 상관없겠죠. 30문항 중에 뭐 30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한 개도 아닌 거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뭐 10개일 수도 있고 15개일 수도 있고 뭐 20개일 수도 있겠죠. 그냥 있는 거 다 쓰는 거예요. 나의 연인은 뭐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뭐 15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25개일 수도 있겠죠. 개수를 세서 나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A고 제2의 사랑의 언어는 B죠. 나의 연인은 제일 많은 게 제1의 사랑의 언어가 E고 그 다음 제2의 사랑의 언어가 D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A가 제일 많았다 내가. 그럼 나는 나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내가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면 나는 같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고 사랑을 느끼는 거고 만약에 나한테 선물을 주거나 이럴 때 내가 제1의 사랑의 언어다. 그럼 나는 뭐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이럴 때 내가 사랑을 느낀다. 그러면 이거는 나의 파트너가 집안일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면 나는 좀 더 많은 스킨십과 좀 더 많은 섹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저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저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너 잘했다고 할 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예요. 남자들은. 그리고 남자들은 이게 제2의 사랑의 언어가 많고 3, 40대, 20, 30대 부부의 부인, 애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 함께하는 시간과 봉사.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고 남편이 돈 버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이럴 때 그 부인들은 그걸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백마탄 왕자님을 좋아하듯이 뭔가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에 제일 반응을 많이 해요.
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뭐 걔가 무슨 칭찬이 필요하겠어.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돈을 벌거나 권력에 갔을 때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죠. 계속 직장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계속 경쟁을 하면서 항상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인이 꼭 이거 해줘야 돼. 그래서 이혼이나 섹스리스나 이런 거를 줄이려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먼저 알고 배우자가 사랑이라고 여기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게 아니라 배우자의 사랑을 언어로 알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의 언어의 설문조사를 한 것의 해석과 점수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사랑의 언어입니다.